인간의 발달은 청소년기에서 끝나고 이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를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의 발달은 전생애에 걸쳐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약해질 수 있지만 정신적,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좋아집니다.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성장과 적응의 기회이며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과거의 프로이트와 같은 학자들이 인간 발달이 주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기의 성격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발달 연구는 대부분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집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발달이 성인기 이후로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노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퇴하는 것으로만 보았습니다. 성인기 연구가 드물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성인들이 이혼이나 직업 변화 같은 큰 전환을 경험할 일이 적었고 평균 수명도 짧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20세기 후반부터 발달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발달이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는 전생의 발달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발달 심리학자인 발테스는 인간 발달이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노년기까지 계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달 과정 또한 성장과 쇠퇴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 발달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중방향성입니다. 발테스는 발달이 단순히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도 감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성장하지만 어떤 능력은 잃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들은 인간 언어의 거의 모든 음을 매우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DA라는 발음을 영어, 힌디어로 제시했을 때 성인과 달리 발음의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국어에 점차 익숙해지면 이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약해질 수 있지만 대신 경험을 통한 지혜가 증가하며 정서 조절 전략을 더 많이 알고 보다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발달은 매우 유연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거나 성인기에 질병을 겪더라도 환경이 개선되거나 적절한 훈련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런던의 택시 운전자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은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뇌 MRI를 촬영했는데 운행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일반인보다 약 3% 정도 더 컸으며 택시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인 학습, 외부 자극이 뇌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연구로 성인이나 노인이 피아노와 같은 악기를 처음 배울 때에도 뇌의 청각 처리 능력과 손동작을 제어하는 신경 경로가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신경 가소성은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나이가 들어도 인간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